셰익스피어는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셰익스피어는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인 마크 트웨인은 본명인 사무엘 레온 클레멘스였던 본명을 마크 트웨인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던 중 묘한 의문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희곡을 과연 한 사람이 창작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창작한 장편 소설은 10편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20여 년 동안 40편이 넘는 작품을 창작했다는 사실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였음에도 셰익스피어가 자신처럼 평생이 아닌 고작 20년간 창작 활동에 40편을 썼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의 반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작가로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크 트웨인은 작가가 1년에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쓰는 것도 작가에게는 엄청난 고뇌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1년에 2편을 그것도 역사상 최고의 걸작들을 연속해서 끊임없이 쓴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인 것입니다. 이는 글을 쓰는 작가적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1년 365일을 꼬박 글쓰기에만 몰두했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크 트웨인이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셰익스피어의 활동기간은 매우 짧았으며 그 기간 동안 창작된 작품들은 세계문학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영어를 공부할 때 교과서로 사용했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진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마크 트웨인은 노년에 이르러 자신을 셰익스피어와 동급의 작가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차근차근 읽어본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이 시대 최고의 작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신에게조차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교육도 받지 못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평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학을 오랜 시간 지배한 작가로 활약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오랜 시간 동안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고 결국 셰익스피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음모론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1564년에 태어났지만 그의 이름이나 생일만 정확히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후의 행적은 매우 불분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에 따르면 그는 라틴어 문법 학교를 다녔을 뿐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앤 해서웨이라는 여성과 결혼한 기록과 그의 아들인 햄릿의 출생 기록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는 연극이 활성화되는 시기였으며 연극은 당시 주류에서 새롭게 탄생한 뉴미디어로 여겨졌습니다. 최초의 상업 연극은 토머스 노턴과 토머스 색빌이 창작한 고르버두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왕위를 두고 다투는 형제의 비극을 다룬 것으로 당시 르네상스 시기의 창작자들은 보통 대학을 졸업한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만 받은 저학력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가 이들보다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하고 더 위대한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표절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당대 이탈리아 소설을 베낀 것이며 햄릿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당대 역사책에서 차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햄릿은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오랜 시간 동안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고 셰익스피어가 홀로 모든 작품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작품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햄릿은 스페인의 비극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햄릿의 구성과 전개가 스페인의 비극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셰익스피어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셰익스피어가 많은 작품을 짜깁기 한 전문가일 뿐 독창적인 창작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초등교육만 받은 저학력자였다는 점에서 그가 많은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트웨인은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이 자신이 직접 일일이 글을 써가며 완성한 작품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경 새롭게 등장한 단어들은 모두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따르면 2000단어 이상이 그의 작품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한 명의 작가가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셰익스피어가 여러 명의 협업을 통해 창작한 작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셰익스피어가 존재하지 않는 작가이며 그의 작품을 창작한 것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베이컨은 다양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고 여러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트웨이는 베이컨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희곡들을 전부 모아 작품의 형태로 정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베이컨의 작품들을 셰익스피어가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이컨의 작품들을 셰익스피어가 사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장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크 트웨인을 통한 셰익스피어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음모론은 오랜 시간 동안 널리 재생산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로 추정되는 인물 중 하나는 크리스토퍼 말로입니다. 말로는 공식적으로 29살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셰익스피어와 신분을 바꿔치기 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말로의 사후에야 극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가설은 문학 이론가들 사이에서 지지받는 이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굳이 정체를 숨기고 작품을 창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크 트웨인의 주장처럼 그는 그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통하여 그를 사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던 장사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누구보다 이 시대 최고의 작가라고 인정된 마크 트웨인의 합리적인 의심이 그저 치기 어린 질투심만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으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들 13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햄릿. 덴마크 왕자 햄릿이 아버지를 살해한 삼촌 클로디어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비극입니다. 인간의 내면 갈등과 복수의 딜레마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2. 맥베스.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가 왕이 되기 위해 야망과 권력의 눈이 멀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부패와 인간의 야망을 주제로 합니다. 3. 리어왕. 나이든 리어왕이 세 딸에게 왕국을 나누어 주면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룹니다. 가족 간의 배신과 충성,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제로 합니다. 4. 오셀로. 베니스의 무어인 장군 오셀로가 부하 이아고의 음모에 빠져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질투와 배신을 주제로 합니다. 5. 말괄량이 길들이기. 고집센 말괄량이 캐서리나와 그녀를 길들이려는 페트루키오의 이야기를 그린 희극입니다. 결혼과 성 역할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6.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친구 바사니오를 위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비와 복수, 우정과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7. 뜻대로 하세요. 로잘린드와 그녀의 사촌 셀리아가 숲으로 도망쳐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사랑과 정체성, 자연과 문명의 대립을 주제로 합니다. 8. 한여름밤의 꿈. 아테네의 숲에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사랑과 요정들의 장난을 그린 희극입니다. 사랑의 혼란과 마법, 꿈과 현실의 경계를 다룹니다. 9. 10이야. 쌍둥이 남매가 난파 후 서로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사랑과 정체성, 오해와 해프닝을 주제로 합니다. 10. 로미오와 줄리엣. 적대적인 두 가문의 자녀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랑과 운명, 가족 간의 갈등을 주제로 합니다. 11. 줄리어스 시저. 로마의 정치가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과 그 후의 혼란을 다룬 역사극입니다. 권력과 배신, 정치적 음모를 주제로 합니다. 12. 템페스트. 마법사 프로스페로가 딸과 함께 외딴 섬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복수와 용서, 인간의 구원을 주제로 합니다. 13. 겨울 이야기.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가 아내를 의심해 벌어지는 비극과 그 후의 화해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질투와 회복, 용서를 주제로 합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역사상 최고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